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의 그 어마어마한 열, 이것을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톰스 포 피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도에 이거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일로 좋은 게 이걸 통해서 전기를 좀 생산을 하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56년도에 미국의 시슬러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자원이 없다. 무연탄 그 좀 나는 거 말고 석유가 있습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산도 다, 왜냐하면 다 나무 위에서 떼버리니까 다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연료 칩이에요. 우라늄 칩. 실제 이만한 크기예요. 이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태양광 1800평 9마지기에다 태양광을 깔아야 돼요. 우라늄 1g을 가지면은 석탄 300만 배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시슬러 박사가 한 2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 당시 문교부에다가 우리도 원자력 교육을 시키고 원자력 과학자를 좀 양성을 하자.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60달러 안 될 때 1년에 6,000불씩 들여서 150명을 외국에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959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어요. 연구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리가 마크 2라고 연구용 원자로를 미국에 지원을 받아서 착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8년도에 처음으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준공을 해요.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971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갖고 7년 동안 지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돈 제일로 많이 들어간 데가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짓는 것보다 4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크게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1978년도 고리 1호기가 준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산됐던 전기에 한 20, 30%가 드러나 버렸어요. 무슨 화력발전소 이런 거 석탄 떼서 얻은 것보다. 그로부터 딱 5년 뒤 1983년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2기가 또 생겨요. 고리 2호기하고 월성 1호기. 그리고 84년도부터 매년 원자력 발전소가 90년도까지 1기, 2기 막 이렇게 생겼어요. 총 9기가 생겨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시에 70원던 전기값이 38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이랄지 이런 데 전기 안 들어가는데도 그냥 웬만한 데 싹 전기가 들어가고 청전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삶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고 있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수출해 갖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뭘로 만드냐? 전기로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반도체 만드는데 원가의 30% 내외가 다 전기요금이에요. 2018년도에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했어요. 어떻게 1등을 했냐? 1983년도에 반도체 딱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딱 들어서면서 전기값이 일본의 절반, 4분의 1 수준으로 했다고. 반도체 만드는 데는 전기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왜? 전기값이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삼성이 싼 전기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또 우리 과학자들도 그냥 밤샘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가지고 94년도에 세계 최초로 1메가디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되면서 미국 인텔에 이어서 세계 2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세계 1위로 올라버렸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전기를 뭘로 됐냐? 원자력 발전으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늘이 도왔어요. 원전 때문에. 그래갖고 낮은 전기값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냐. 대표님은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기억할지 몰라요. 강주는 삼성전자 공장 이전에도 전기 때문에 안 돼요. 전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로 많이 쓴 데는 경기도인데 왜 그러냐? 경기도가 인구 많은 것 둘째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경기도에 있어갖고 그 전기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전기 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달러 벌어갖고 우리나라가 식량도 사오고 석유도 사오고 가스도 사오고 석유, 가스, 석탄 96%를 다 수입을 해요. 이 수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 2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이 2천억 달러를 뭘로 벌어오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철강 이런 걸 수출해갖고 2천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걸 수입해서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전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하나는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때 보면 정전되거나 막 주파수가 들락날락 하면은 공정이 다 불량품 나불고 그래가지고 안 돼. 고품질의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 원자력 발전이에요. 이건 24시간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 이제 먹고 살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써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면서 기후변화 이걸 막으려면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전기,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어요. 알리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2014년도에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영국이랄 이런 데는 풍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쓰자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런 바람이 불면서 재생에너지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2017년도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자력 그만하고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 딱 선언을 했어. 고리 1호기를 문을 닫았어. 그 다음에 월성 1호기도 문을 닫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자력을 안 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3천만 명의 시절에는 원자력을 안 해도 겨우 먹고 살았어요. 논돈에다 콩 심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근데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의 시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식량 작업도 안 되고 특히 에너지 작업이 안 돼요. 원자력을 딱 중단하는 순간에 우리 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원자력이 엄청나게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원자력보다 더 안전한 발전 수단은 없어요. 라고 내 얘기를 해도 좋아요. 나는 후쿠시마 내가 2번 갔다 왔어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방사선 사고로 죽은 사람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내가. 일본 가서 조사해도 돼요. 그 사고난 발전소 앞에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목장이 있어요. 일본에서 사고 나니까 전부 대피를 시켰어요. 그 소는 전부, 그 목장에 있는 소는 다 살처분해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 불쌍한 소 죽일 수 없다. 안 죽이고 내가 돌보면서 여기 살란다. 그 사람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어요. 나 그냥 먼저 만나고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암 생기고 그 사람 소들도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원자력 사고가 3번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막 하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 전 세계의 전문가들 500여 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유엔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라고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체르노빌에서 죽은 사람은 딱 43명밖에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거기 불끈이라고 투입해가지고 방사선을 아주 어마어마한 방사선을 맞았던 소방관 200여 명 중에서 다 죽은 게 아니고 2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짠 우유 그걸 해가지고 갑상선암 그쪽에서 죽은 15명.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원전 사고 나가지고 죽은 것은 체르노빌에 43명이 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올해까지 하니까 46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방사선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암 걸렸다,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 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2,000명이 근무를 하고 그 주위에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영광 원전에서 사고 나가지고 무슨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랬으면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거기서 무슨 기형 홍화지가 났다 해가지고 막 그 기사를 쓴 친구가 누구냐? 내 친구예요. 지금도 그 친구가 자기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기사가 그 기사였다고. 그리고 90년도에 기형 송화지가 났으면 그 뒤로도 계속 태어나가지고 지금 영광 근처는 다 기형 송화지 천지가 됐어야지.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은 원자력보다 더 안전하고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석탄, 석유, 가스가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 오면서 맨날 덴마크 예를 들어요.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분의 1, 500만 밖에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먹고 사는 게 농사 지어갖고 무슨 유제품, 이런 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기 가지고 반도체, 철강, 그거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기를 우리가 인구도 10배가 많지만은 전기를 덴마크보다 20, 30배 더 많이 써요. 그 덴마크는 또 북해에서 바람이 항상 불어와요. 그런데 그런 덴마크조차도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제일로 비싸. 그래서 추워도 전기 함부로 못 써. 왜냐하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그래서 풍력도 불 때 있고, 태풍 올 때는 너무 많이 불어서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태양광, 보세요. 이 앞에 전부 다 산 까가지고 태양광 한번 깔아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양광은 구름 끼면 안 나오고, 밤에는 안 나오고, 전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용광로, 새 녹일나무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남에 태양광 다 깔아놓은 거, 전부 생산하는 전기가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있어요. 그 중에 1기가 생산하는 거에 절반도 안 돼요. 겨울에 눈 와보면 태양광 무용지물, 여름에 엄청 더우면 태양광은 또 너무 더워도 전기 효율이 팍 떨어져 버려요. 지금 한전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조 원이요, 200조 원. 1년 이자가 5조 원.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 일주일 전에. 1분기 이자만 뭐 1조 5천억인가. 5조 원이면은 대구에서 강주 철도 넣는 게 10조 원이, 한전 2년 이자면은 그 철도를 안 해. 지금, 그러면 한전 적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 버렸냐? 두 가지예요. 태양광이 수독됐을 때, 바로 킬 수 있는 게 뭐예요? LNG. 원자력이랄 때 석탄은 바로 킬 수가 없어요. 전기가 부족할 때 바로 킬 수 있는 건 LNG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NG 가스 우리가 탁 키우면 바로 불 켜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늘리면서 LNG를 또 잔뜩 늘려놨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보니까 LNG 값이 그냥 몇 배가 뛰어버렸어요. 태양광 늘리면서 LNG 늘어나고, LNG 값 올라가 보니까 전기 그 발전 비용이, 지금 한전은 태양광이나 이 LNG를 230원 정도에 사요. 그래갖고 150원에 팔아. 그러니까 80원이 적자예요. 원자력은 50원에 사가지고 150원에 팔아. 100원이 이득이에요. 이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한전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원전이 늘어나면 한전 적자가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기값을 낮출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안 하는 순간에 북한보다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왜? 북한은 무연탄이라도 많고 인구라도 적어요.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지 먹고 살 건 없어.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길이 한 달만 막혀버리면은 석탄 못 돌아불죠? LNG 못 돌아불죠? 그러면은 뭘 못해요? 전기를 60%를 생산을 못해버려요. 그러면은 전기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만 한번 전기 나온다고. 그러면 냉장고니 뭐니 이런 건 뭐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공장 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 전기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잘 모르죠. 아직 잘 몰라요. 2021년보다 50%가 올라가 버렸어요. 105원에서 지금 150원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전기값이 워낙 싸니까 가정용 연기는 더 싸고, 삼성전자 전기요금이 2021년까지 1조 원 정도였어요. 올해 5조 원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그 돈 가지고 연구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전부 전기값 내니라고. 삼성전자가 2018년 1등 하다가 지금 4등으로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흔들흔들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나면 200원 올라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망해요.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같이 그런 애들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자력을 더 이상 못 짓고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가 원자력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냥 못 짓게 해서 못 짓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굳이 원자력을 안 해도 먹고 살 게 너무나 많아. 석유도 많지, 가스도 많지, 땅도 넓지, 뭐 태양광 풍력해도 지천으로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모데스를 따르면 세계의 중심국가로 될 수 있어요. 왜? 이 원자력을 우리가 지금 30%인데 프랑스처럼 50%, 60%, 70% 올리면은 전기값이 다시 떨어져요. 150원에서 200원 올라가는 게 다시 100원으로 떨어져. 전기 먹는 하마가 뭐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업 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전기값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계의 그런 첨단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오면은 한국에 가면 좋지. K-팝 이런 것도 경제가 받쳐줘야 이런 게 있는 거지. 경제가 망가져 버리면은 다 꽝이에요. 이 경제가 받쳐주면서 일자리도 많지. 한국에 가면은 볼 것도 많지, 즐길 것도 많지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경제도 이렇게 쪼그라지고 인구도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걸 반전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비용, 특히 전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가지고 세계 기업들을 다 오게 오면은 기업이 오면 뭐가 와요? 사람이 따라와요.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TSMC의 반도체 공장,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장, 구글이랄지 이런 데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전부 우리나라에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경제, 과학, 문화 중심이 돼가지고 교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5,000년 역사 이래에 정말로 우리가 꿈꿨던 백범 선생이 했던 경제와 문화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차 대표 결혼해서 한 명 더 낳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해온 원동력은 숨어있는 원동력은 나는 원자력으로 싸고 풍부한 전기를 생산한 덕분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도약을 시키느냐 아니면 꼬꾸라지느냐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다.